제가 그 뭐 예전에 그 네. 만화인데 신의 물방울인가 그런 만화가 있더라고요. 와인 소믈리에 키우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 와인의 미묘한 맛들을 감별해내기 위해서는 뭐 흙도 먹어보고 무슨 뭐도 먹어보고 해서 그 맛의 차이들을 알아야 이제 이 기가 막힌 와인 감별사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제동 씨를 보면서 그런 그 소믈리에처럼 언어의 아주 미묘한 지점들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그러니까 어와 아의 차이, 의와 이의 차이라든가. 이쪽을 보시고 하시죠. 예. 아니, 떨려서. 감히. 아이 무슨 네. 무슨 아니, 제가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말 잘한다, 뭐, 말 주변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컸는데, 이 동네 조기축구회에서 공 좀 차는 사람이 메시를 만난 기분이라. 지금 리오넬 메시 앞에서 아이, 드리블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조기축구회 펠레가.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런 어떤 아주 그 말의 미묘한 차이를, 아까도 뭐 성적 소수자라는 말을 하셨다가 바로 그 네. 소수자라는 말을 고치시고, 네. 예, 그게 옳지 않은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섬세하게 접근하시는 걸 볼 때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이렇게 그 소믈리에들처럼 그 말의 달인, 말의 어떤 명인이 가지고 있는 감별력, 예, 어떤 분별력 이런 네네. 것들이 느껴졌고, 그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네. 공감 능력,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어떤 그런 지혜나 네. 이런 것들이 좀 충만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말하면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두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본인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구나. 아. 상처도 잘 받고 그걸 또 티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예능인이나 방송인이나 개그맨들은 뭐 유명해지면 네. 빌딩도 사서 네. 부모님한테 선물도 드리고, 네. 뭐 얼마든지 인기를 누리며 잘 살 수 있는데 되게 자유롭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 자유로움의 어떤 여러 가지 비용도 얼마든지 지불해 가시면서, 야.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하고 싶으신 거를 당당하고 꿋꿋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그맨 출신 분들이, 네.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네. 예, 어떤 뭐 어깨동무라든가 네, 네. 이런 어떤 그 단체의 이사장으로서 뭐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다든가 이런 비슷한 사례를 별로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어떤 그런 삶을 선택하시고 네. 살아가시는 데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또는 뭐 회한이라든가 아, 이런 말들은 되게 민감하실까? 아무튼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일단 오늘 그 신영복 선생님 이야기를 하러 와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아니, 아니. 해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조금 있긴 하고요. 그래도 뭐 그 첫 번째는 그 전 빌딩 있어요. 네, 빌딩 있습니다. 미얀마에 빌딩이 있고요. 미얀마에 거기는 이제 그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학교 지은 거 있습니다. 네. 그게 저한테는 가장 든든한 빌딩이고요. 그다음에 그것 역시도 생각해 보면 어쨌든 제가 여기서 살면서 이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나서 제가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저의 천부적인 재능도 있었지만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제가 큰절한 그 관객
분들과 함께 이루어낸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일 뭘 하고 싶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오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진 빚들은 뭐 우리가 어른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이름으로 거기 미얀마에 이제 학교 빌딩하고 한 거고요. 그런 거 앞으로도 뭐 그런 일을 하고 그 일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국내 활동은 지금 김여동 과학교동무는 원래 그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돕자. 그래서 그 군대에서 다친 청년들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지원이라기보다 사실은 갚아야 되는 거죠. 갚는 거고. 그래서 제일 처음 그거 할 때 했던 게 이제 몸뚱아리라고 시작해서 서울에 있는 수해복구 할 때 일단 몸뚱아리들만 모여서 하자. 그래서 원래 이름은 몸뚱아리였고요. 그게 전신이 돼서 지금 김여동 과학교동무가 지금 벌써 8년 됐네요. 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소방관 자녀분들, 그다음에 뭐 그 우리를 돕는 일을 하시.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사실 다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업 자체가.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지금도 이제 뭐 저는 맨날 긴급 구호 팀장 자리만 주라 그랬는데 뭐 그 이사장이 그래도 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어야 된다고 간판이니까 부담 없이 걸려 있으라고 언제든지 너 인기 떨어지면 뗄 거라고. 그래서 지금 거의 뗄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도 힘이 되고요. 특히 목도리 같은 거 이제 의료진분들한테 3,000개씩, 4,000개씩 전국에서 뜨개질을 하셔서 보내주신 거 이제 그 의료진분들한테 들고 갈 때는 그 인사는 또 제가 다 듣잖아요. 네. 그래서 요령에서 박수 한번 드리면 인사는 제가 다 드리니까 그래서 다음 주 또 연탄도 또 연탄 이번 주도 이번 주. 네. 이번 주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의 그분들끼리 모여서 또 다른 어떤 일들을 또 해나가시고 계셔서 예 그런 거는 되게 좋죠. 뭐 애로사항은 뭐 그런 거 하는 데서는 애로사항은 예 크게는 없고요. 다만 이제 로힝야 난민들하고 필리핀 지역에 있는 학교들 지원할 때 그 뭐 행정적인 처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좀 힘들다면 힘들까? 그거 아니면은 뭐 네 그래서 아예 그런 행정 업무도 힘들면 어깨동무라는 이름으로 할 필요도 없다. 그냥 다른 단체로 해가지고 그냥 이미 돼 있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 이거 뭐 굳이 우리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또 그건 또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그 뭐 이제 어깨동무에서 하는 거 아니고 다른 단체 통해서 하면 이제 제가 하면 되니까요. 네. 돈 많이 벌어요, 또. 그래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는 지금 그 학교에서 정해진 그러니까 거의 지금 무료 강연 또는 학교에서 정해진 그 강사 책정료가 있고요. 그 얘기 드린 이유는 그 기업체나 이런 데서 돈 있는 데서도 자꾸 그 가격으로 해야 되는 이런 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서도 자꾸 그런 연락이 오는데 그 조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가장 잘하는 걸 돈 받지 않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업체 특히나 행사 관계자들 뭐 지역 축제 이런 데서도 자꾸 학교는 뭐 30만 원 받고 갔다며 이런 얘기 할 거면 잘 하지 마세요. 그 좀 뭘 알고 이렇게. 그러나 뭐 아이들은 학생들은 저희들이 진 빚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무엇보다도 제가 즐겁고요. 그리고 돈을 안 받고 하는 일이 또 좀 있어야 사람 즐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럼 다 돈 안 받고 해야지 그러는데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또 쉬고 또 그게 노는 거고요. 돈 안 받고 하는 건 다 노는 거잖아요. 돈 내고 하는 건 더 큰 놀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큰 애로사항은 우리 없습니다. 더불어숲하고도 좀 더 자주 좀 더불어숲 일은 더불어숲이 알아서. 그렇죠. 지금 우리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국장님 자꾸 뭐 전화 와서 자꾸 뭐 그러신다는데 더불어숲 일은 더불어숲이 알아서 하세요. 선생님 그 시체가 어깨동 무체잖아요. 선생님 말씀 못 드리죠. 각자의 위치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네. 각자의 일들을 하세요. 우리는 우리 진지에서 하세요.
여기는 어깨 동무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 어떤 그 어깨 동무라고 하는 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깨 동무잖아요. 어떤 예. 스크럼이잖아요. 예. 우리 예전에 이렇게 스크럼 짜고 앞으로 전진하고 했었던 기억도 나고 어떤 혁명의 어떤 모습을 떠올릴 때 스크럼인데 네, 네. 어떤 그런 어떤 잔잔한 어떤 흐름들, 그 혁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유혈의 혁명 이건 아니잖아요. 잔잔한 어떤 흐름들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김재동이 바라는 혁명이 이제 머지않았다. 아이 무슨 또 그러면 또 뭐. 네. 조선일보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 조선일보 뭐 안 보니까요. 조선일보도 조선일보대로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얘기 안 그럴 수 하면 뭐 있죠. 네, 그렇게 얘기 안 네. 하면 또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정말로 그 사람들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김재동 씨가 그 어디 유튜브 저도 유튜브를 좀 봤는데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게 아이들 그 컴퓨터를 사주면서 뭐 더 많이 주려면 중고를 줘야 된다는데 새 거를 사줘야 된다 이 얘기 듣고 네. 저 정말 많이 공감했거든요. 그게 이제 서류로 하는 좀 더 숫자 늘리는 거에 예, 있는 건데 아이들의 마음을 진짜 공감하면서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그때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서 막 믿지만 났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이런 활동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안다기보다는 다행히 네. 아직 부모가 안 돼가지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이였던 경험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도 이제 대보면 어른 됐을 때야 네. 어른은 중고 써도 되고 홍거 써도 네. 되고요. 뭐 상표 이런 데 별로 민감하지 않잖아요. 네. 뭐 상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그때는 상표 있는 거 쓰고 싶고 새 거 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왜 다 자꾸 이렇게 뭐 지원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네.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특히나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네. 할 때는 자꾸 그렇게 이렇게 뭐 그거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뭐 어른들은 좀 싼 거 이런 거 네. 하고요. 근데 아이들은 좀 그 또래에 내놨을 때 말 그대로 좀 짜세 나오는 거 그런 거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는 것만이라도 좀 그러고 싶어요. 그 지점에서 저는 예. 이제 청년들이 도움만 받는 세대는 도움이 아니다. 도움받는 세대는 아니다. 어느 세대나 청년들이 중심이었고 줄이었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가 또 나이 들어서 청년 세대를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박수를 보내고 싶었고 아이들에게 최대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그리고 게임 같은 말씀하셨을 때 아이들의 입장에서 제가 우리 막내가 게임을 그렇게 해요. 저도 게임 상담을 좀 하고 싶었는데 수능에 제가 그래서 듣고 야 수능에 게임이 이제 들어간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정말 이러더니만 처음에는 잠깐 맥락을 이렇게 보더니만 아빠 좀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너무 신선했어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네네 게임을 수능에 넣자 영어 대신. 근데 해보니까 저는 영어 진짜 좋아하거든요. 영어 학교 다닐 때 영어 수업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어 좋아했고 수학은 싫어했고 뭐 아이들 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꾸 시험은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오히려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되게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만 해주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사실 조심스러운 거는, 제가 톡투이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친척이나 뭐, 이렇게 자꾸 어른들이 와가지고 자꾸 너 취업 안 하고 뭐 하냐, 어떡할 거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렇게 묻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왜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되냐. 그리고 그렇게 물을 거면 취업이 제깍제깍 되도록 만들어 놓지. 그렇게 안 만들어 놓고 자꾸 그 물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가만히 있고 싶을 때도 있고, 가만히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 시간을 거치다 보면, 절에 가서 4박 5일 명상하면 스님께서 그러시거든요. 당신들 저 바깥에 있을 때 손톱 갖다 가는 게 소원 아니었냐.
그래서 4박 5일 동안 손도 까딱 안 하게 해주는데 뭐가 이렇게 힘들다 그거. 아니 바깥에서 움직일 때는 손도 까딱 안 하는 게 소원이라 그러더니 그렇게 치열하게 가만히 있고 싶다 그랬더니 거긴 정말 가만히 있거든요. 4박 5일 동안. 네. 명상이니까. 근데 막 미쳐요. 반나절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그렇게 있는 시간이 있다 보면 움직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묻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거면 그렇게 해놔라. 근데 이제 그것만 자르는 거죠. 그럼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된단다. 난 네 말 듣고 가만히 있었다. 저 청년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만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맥락을 잘라가지고. 근데 뭐 그것만 보면 제가 봐도 나쁜 놈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 저도 청년 때 우리 부모님 말씀도 안 들었는데 제 얘기를 듣겠냐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있는 시간을 함께 견뎌내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다. 그 시간을 함께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경험이 저도 그 직장 못 다니고 이렇게 있을 때 어머님이 저 이게 자고 있을 때 아랫목에 덮어놓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면 매주 띄운다 그러고 그랬는데 아들 저 어디 안 나가고 있으니까 저 문에 덮어놓고 니 나오지 마라 아무 소리 내지 마라 그러고 어른들 잠깐 들어오면 저 매주 띄웁니다. 문 닫고 빠져나가고 아예 거짓말은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제 앞뒤 맥락을 다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근데 아이들도 살다 보면 다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맥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맥락을 봐야 되고 왜 게임을 하는지를 들어봐야 되고 하지 마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뭐 다른 스님분 말씀을 이렇게 좀 뒤집어야 결국은 유머라는 웃음이라는 게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쓸 수 없으니까요. 실제로 수능을 하자는 거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줄 아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이렇게 속이 상하긴 한데 어떡하겠어요. 4박 5일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시죠. 네, 그래서 그냥 그래서 아이들은 좀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래 집단 또래가 다 없어지고 예전에는 골목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게임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게임을 하는 건 들어보면 아이들이 게임하면 연상되는 거 적어보라 하면 사실 의외로 처음 나오는 게 친구거든요. 그게 대화의 소재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무리를 짓고 연대와 협력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왜 그 아이들이 그걸 하는지 우리가 아이들이었다면 과연 지금 뭘 할 수 있을 것인지 저 같아도 게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다가 또 지쳐요. 너무 오래 하면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얘기들을 한 거죠. 근데 아이들이 요즘 엄청나게 환호를 보내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이거 아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환호를 아니 근데 보내고 저도 게임을 저희 때는 이제 안 했는데 지금 보면은 NFT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 세계관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게임 잘하는 애들이 스토리도 잘 짜요. 어떻게 된다 이런 서론부터 결론까지 게임할 때 다 나오니까 그거 게임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다 나쁘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좋다, 나쁘다, 아니 게임하는 시간이 그렇죠.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맞아요.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애들 못 따라가고 아까 투자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살면은 80 정도 80까지 만약에 산다고 봤을 때 고독하게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연 다니는 거 다 투자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 몇 명은 찾아오지 않겠어요.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발 찢어졌을 때, 그죠? 예? 무당 발 찢어졌을 때 찾아오는 그럼요. 위로해주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가장 큰 투자입니다. 웬만한 보험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늘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갚아야 되냐 저한테 그래가지고 니들 40 됐을 때 또는 48 됐을 때
그 아이들한테 갚으면 된다. 우리는 또 우리 세대를 살면 되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 시대를 살았죠. 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뒤를 물러나가지고 뭐 도와달라 그러면 돕고 저쪽으로 가 있으라 그러면 가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는 뭐 너무 이제 48, 49이 너무 젊지 않냐 그러는데 그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욕 먹고요. 그런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이 알아서 또 잘 하겠죠. 애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뭐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네. 아, 야 멋있다. 위로도 많이 받고요. 저한테 늘 그래요 애들이 사는 게 그렇다고. 그래서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리고 야 아저씨 요새 외롭다 그러면 아유 계절 탓이에요. 아유 맞다. 그리고 그게 제일 좋아요. 네. 질문을 준비해 주세요. 예, 신영목 선생님 네. 말씀 중에 그 예. 역사를 배우기보다는 역사에서 배워라 뭐 이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희도 이제 오늘 김제동을 만난다기보다는 김제동에서 김제동에게서 우리의 얼굴을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김제동 씨가 마음속에 품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같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되게 뭐 우리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제 어느 사회나 비슷하겠지만 말 잘하는 것에 대한 은근한 좀 뭐랄까 좀 경계 혹은 비하, 비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만 잘한다라든가 말은 잘하지만 뭐 행동은 따르지 못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는데 아까도 뭐 리오넬 메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가대표급 그 재담꾼 아닙니까? 제동 씨가. 근데 이제 되게 재미있는 말만 하시기보다는 저희가 보기에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올바른 말, 꼭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 말을 차마 못 하고 있을 때 속이 다 후련하게 그렇죠. 대변해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러느라 되게 부담도 많이 지실 것 같고 왜냐면 그걸 다 또 책임을 지셔야 되고 또 실천하시려고 애쓰셔야 되고 저는 상당 부분 책임지고 실천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애환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 모신 김에 그런 말씀도 좀 여쭙고 싶네요. 그렇죠. 뭐 말 해놓고 나면은 아이고 이거 막 진짜 말한 거 반도 못 지키고 반이 뭐예요? 뭐 10%도 못 지키고 사는데 조금 뒤집어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해놨으니까 죽을 때까지 어쨌든 좀 이렇게 하면서 살아보면 저한테도 일종의 계 같은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계율 같은 스스로의 계율 같은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남들은 어디 봉쇄수도원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그냥 말이 알려지는 만큼의 과목들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제가 스스로 지어놓은 말 과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사색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 안이 과목으로부터의 사색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또 그게 대학이기도 하고요. 저한테는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 마음과 다르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보면서 또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이 배워서 먹물이 아니라 제가 지어놓은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이럴 거고 저건 저럴 거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 안에서 수영자 분께서 건물을 지을 때 주출돌부터 그리는 걸 보고 충격을 받으셨듯이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로 하면서 이렇게 말로 지어놓은 집들에서 오히려 그런 계율들 때문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또 일정 부분 갇혀있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너무 오래 있다 보면 그 안에서 벗어나기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 그랬듯이 어렵게 살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금은 또 사회 거의 기득권층에 들어와 있는 생활들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과 제가 실제로 사는 것에 또 차이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켜보고 바라보고 그거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기도 하고요. 가끔 선생님이 왜 너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정제된 글귀로 본인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럴 때 선생님께서도 조금 힘들다 이런 얘기했을 때 굉장히 큰 위로를 받으세요. 아, 선생님 그러시구나. 네. 네, 그래서 선생님도 그러시구나. 그래서 뭐 그런 거 하면서 여러 생각들을 아주 좀 편하게 네.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지금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편한 거. 그래서 사람들 잘 만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이고요. 개하고 이렇게 같이 있고 이웃 주민들하고 그냥 동네 방범할 때나 이렇게 경광봉 들고 나가고 뭐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경우. 여기도 지금 김장흠 선생님 아니었으면은 오늘서도 몇 번씩 후회했습니다. 또 왜 간다 그랬지? 또 무슨 말빚을 치게 하려고. 왜냐하면 하다 보면 정제해서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막 이렇게 대학교 동창들 가끔씩 이렇게 사무실에 놀러 오고 이러면 또 그때는 막 이렇게 거의 뭐 이 새끼 저 새끼 다 나오니까요. 그럴 때가 또 편하기도 하고요. 어느 게 진짜 나지 또 찾아가는 과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끔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동해바다 한번 보시러 오셔야겠네. 변방. 아, 여기 변방으로. 네. 근데 뭐 사실 강릉으로 놓고 보면 사실 저한테는 서울이 변방이에요. 진짜로. 우리 다 성공해서 내려가고 싶은 목표가 강릉인데 여기 사는 사람들 여기 중앙이라고 하긴 여기 다 거의 물어보면 열이면 여덟이 발상의 전환이 성공해서 뭐 어디 가고 싶냐 그러면 다 저 바닷가 보이는 데 가서 조그만한 집안집 전부 다 그래. 다 거기 성공해서 다 거기로 내려가고 싶어. 이미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기반을 다져 그러니까,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네. 꿈 초본. 대재벌 회장님도 거의 다 그러잖아요. 바닷가 보이는 데서 조그마한 집 한 채 지어놓고 이야. 저기 살고 있다. 맞습니다. 네. 얼마 전에 들깨 유기농 무농약 인증까지 받았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걸 받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농사를 지었는데 물론 얼치기 농사꾼이고 게으른 농사꾼이라 풀하고 같이 그냥 들깨를 키웠는데 와. 그게 다행이가 아니라 저는 의식적으로 했는데 그게 그렇게 무농약이라고 하는 인증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저한테 온 거죠. 근데 얘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만 이렇게 키워놓으면 얘들이 잡초보다 더 빨리 자라요.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어머님은 그 넓은 들깨밭을 다 고조선식 방법으로 호미로 다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도저히 그럴 시간도 안 되고 하니까 같이 키웠는데 몇 번 예초기로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그 이후로는 얘가 쑥쑥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청년들 아이들도 이야기했는데 정말 잔소리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 잘 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남의 집 새끼라 지금. 저도 아마 제 새끼 있었으면 잔소리 엄청 했을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 그 명절 때도 보면 그 부모님 물론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있어야 돼. 잔소리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셔야 되고. 근데 가끔 명절에 와가지고 저 삼촌이나 저 이모는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데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아무 얘기 안 하고 돈만 이렇게 툭툭 만 원씩 주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공부해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뭐 술 드시다가 뭐 너도 한잔 할래? 근데 뭐 저는 안 먹습니다. 뭐 그럼 말하라 그러고 그냥 돈만 저 사람 뭐 100%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런 삼촌이나 이모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야 다 괜찮아 살아만 있으면 돼. 옆집 호연이 엄마처럼. 그러니까 살아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또 잔소리 하시는 분들이 사실 악역을 하는 거죠. 내 새끼면 그러겠어요. 내 새끼면 저도 뭐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네. 네.